자, 602번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dx-2 플러스 절대값 x-1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떠한 특정한 값 요놈보다 뭐 이렇더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죠? 오케이, 가실 거라고 보고요. 네. 자, 그리고 얘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있는 정수 x가 존재하고요. 그 합이 0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요 합이 0이다 라고 하니까 정수 x가 대칭을 이루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2, -1, 0, 1, 2 형식으로 나와 있어야 대칭이 돼서 0으로 사라지겠죠. 일단 여기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가나요? 가요, 안 가요? 가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얘부터 생각을 해보면 자, x가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 머릿속으로 조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하나 풀어주죠. x가 -1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그러면 그때의 기울기는 -3이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리고 x라고 이야기하는 게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양수로 빠지고 이건 여전히 음수로 빠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죠? 그때의 기울기는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의 기울기를 보면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일단은요. 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 얘기를 하는데, 자, 기울기가 얘가 이제 대충 -1,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겠고, 얘가 -3으로 가다가 -1로 가다가 다시 3으로 올라가겠다 라고 하는 대각의 그래프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맞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자, 그랬을 때 각각의 값을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1을 집어넣어보니까 1을 집어넣으면 쟤는 0일 테고 저기 2니까 여기 있는 값은 2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봅니다. 그럼 얘가 0 나오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4가 나와요. 그럼 얘가 4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찾아볼 거냐 라면 대략의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자, 여기서 지금 K라고 하는 게 자연수로 끊어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쵸? 자연수로 끊어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자, 여기서의 기울기가 3이고 여기서의 기울기는 -3입니다. 맞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얘가 요 상태에서 봤을 때, 자, -에서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만약에 -4라고 얘기하는, 4라고 얘기하는 지점에서 보면 얘는 차이가 2가 됐잖아요. 차이가 2가 됐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X축 방향으로 한 칸을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여기 이해 가세요? 여기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한 칸을 가야 2라고 하는 데가 나올 테고, 자 안타깝게도 자 여기에서의 값이 얘는 3이어야 하잖아요. 맞죠? 그쵸? 자 그러면 얘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를 챙겨가기 시작을 하고, 만약입니다. 자 이렇게 4라는 값이 나왔어요. 4라는 값이 나오면 여기서의 값으로 따졌을 때는 x가 뭐하고 뭐를 가져요? 4, x에서 k가 4면 x가 마이너스 1, 0, 1 이다 라고 하는 애를 가져서 성립하게 되겠죠. 그렇지. 자 그렇다면 2를 가지고 마이너스 2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1을 가져간다고 할 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는 거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 이 값이 얼마예요? 자 아까 제가 어떤 말 했는지 잘 기억하세요? 한 칸 갔을 때 몇 칸 올라가야 돼? 얘는 이쪽으로 3칸 올라가야 되지? 그치? 그럼 값이 얼마겠어? 7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쵸? 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얘는 아직까지 2를 다 채워야 못 채우죠. 아니, 3을 채울 수는 없죠. 2는 채워져 가잖아. 1은 채워져 가는데, 자 3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디 있다라고 수정할 수 있어요? 대충 3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겠죠. 그치? 그럼 마이너스 3은 못 챙겨간다라는 거는 아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자 요게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요 놈이 어떠한 음의 정수, 마이너스라는 정수를 가지고 갈 때 얘가 2를 반드시 가지고 가죠. 여기까지 가세요. 자 다시 할게요. 자 7일 때 왼쪽에서 마이너스 1을 가지고 가는 건 맞죠? 그러면 그때에 얘가 2를 가져가는 것 또한 맞죠? 그쵸? 3은 못 가져가요 아직까지. 그쵸? 자 그러면 요 놈이 가져가는 순간에서 계속 대칭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시나요?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면 얘도 한 칸 갈 때 또 3칸 갈 거야. 근데 얘가 또 한 칸 갈 때 3칸 가지고 가긴 하는데, 그 놈을 자 만약에 3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3을 가져간다고 하면 얘가 또 한 칸을 갔어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갔어요. 자 그랬을 때 얘는 그때 이미 3을 가지고 가 버리죠. 그 전에. 그러니까 얘가 10이라고 얘기하는 값이 나와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겠죠. 그 전에는 안 되죠. 얘가 만약에 8이 됐거나 9가 됐거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마이너스 3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여기 있는 3은 가져가고. 그치? 그래서 얘네들에서 K가 어떻게 나올까? 4, 7, 10 일종의 어떤 형태가 돼요? 얘네? 3K는 3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 3의 마이너스 2의 형태가 되겠죠. 그쵸? 3의 마이너스 2의 형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계산해도 돼요? 다 써도 되겠죠? 그렇지. 다 써도 되긴 하겠죠. 32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8이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답을 어떻게 할까? 아까 처음과 끝을 찾았어. 그럼 요 놈은 3 곱하기 1 더하기 1 내가 이렇게 봤어. 이렇게 봤어. 그러면 얘네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3 곱하기 9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내가 1, 2, 3, 4, 5, 6, 7, 8, 9 했으니까 되겠죠. 이해 가세요? 만약에 이렇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얘는 3 곱하기 2 마이너스 2에서부터 시작하여 3 곱하기 10 마이너스 2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떻게 돼요? 9개가 나오겠죠. 그쵸? 9개가 나옵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골 때리는 건 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1에서 9는 9개라는 걸 빨리 안다?
근데 2에서 10은 9개가 아니라 8개라는 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틀리신다고.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는 여러분들 마음이고요. 이 문제를 해석하기에는 그래프를 좀 넉넉하게 그려서 판단하는 게 제일 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8번은 또 어떤 건가요? 네, 조금 기네요. 네, 자, 분각계수 관계가 안타깝게도 들어갑니다. 살짝 문제 여기서 정리하고 이쪽에서 해결해 볼게요. 괜찮죠? 네, 글쎄요, 이 문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까지 필요할지 안 할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일단 생겼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608번 문제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x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알파, 베타, 감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f의 x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x 플러스 2의 세제곱 더하기 f의 이거 뭘 쓰는 거니? p의 x 더하기 2의 제곱 q의 x 더하기 2 더하기 r이라고 하재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f의 알파분의 누구야? 2 베타 더하기 2 감마가 f의 베타분의 2 알파 더하기 2 감마가 f의 감마분의 2 알파 더하기 2 베타가 0이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애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얘네들은 fx는 0의 근의 형태다 라고 알아볼 수는 있죠. 그렇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짤막하게 요걸 한번 써봅시다. 자,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1이에요. 세근의 합은요. 세근의 합은 1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2베타 더하기 2감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2-2알파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판단을 해볼 거냐면, 자, f의 얼마? 2분의 어디가니? 알파분의네요. 죄송합니다. 얘가 알파분의 2-2알파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죠. 그럼 요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f의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알파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면, x 근의 형태가 x가 마이너스 2 더하기 알파분의 2 마이너스 2 더하기 베타분의 2 마이너스 2 더하기 감마분의 2라고 우리가 근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락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이제 근의 형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요 놈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요게 F의 뭐만 생각해 볼까요? F의 마이너스 2 더하기 알파분의 2라고 하는 걸 넣었다고 치자. 그러면 얘가 알파분의 2의 세제곱 여기다가 그리고 P의 알파분의 2의 제곱 더하기 Q의 알파분의 2 더하기 R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얘네 셋 다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쵸? 얘네들도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찬가지로 누구도 베타분의 2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2의 제곱 Q의 베타분의 2 더하기 R은 0이다 라고 감마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알파분의 2 베타분의 2 감마분의 2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얘가 x의 세제곱 더하기 px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은 0의 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네들을 접근을 해달라 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부터 사실 노가다입니다. 노가다인데 뭐 그런 거겠죠. P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쵸? 마이너스 P로 할까요? 마이너스 P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2의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로 계산을 해주시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얘네가 이제 Q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4인가요? 4에 알파 베타분의 1 더하기 베타 감마분의 1 더하기 감마 알파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R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마이너스 R은 8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팁을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요 놈이 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 0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 1대 얘네들을 개수를 순서를 거꾸로 하면 이때 마이너스 1 x의 세제곱 플러스 3의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x 더하기 1은 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최고 차이 계수가 플러스인 게 느려도 편하죠. 그러면 x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다면 얘네들의 x는 어떤 형태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그 다음에 감마분의 1이다 라고 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각에서 관계를 조금이라도 좀 덜 쓰지 않을까 라고 추정이 됩니다.
요 정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가세요? 내가 왜 이렇게 이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냐면 역수관계를 갖는 것까지는 그래 나도 괜찮다라고 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마치 이 포커스를 잘 잡으라는 얘기예요. 요 연산이 근각계세 관계를 모른다고 해서 뭘 못 풀겠구나.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자면 주택의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내신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매우 희박하다. 학교에서 한다면 모를까. 오케이? 자, 일단 610번의 문제는 네, 뭐 fx식이 일단 있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볼게요. fx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gx라고 이야기하는 i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합니다. 자, 할로 우리가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는 f의 x1 gx1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1, 2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렇죠. 뭐가 달라요? 다른 점만 생각해 주세요. 여기는요 해당하는 x가 똑같죠? 그쵸? x가 같다야. 이건 x가 서로 다르다야. 요게 의미하는 바가 되게 커요. fx는 모든 각각의 x값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요거는 이런 거예요. 이런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많은 x1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같아도 g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가 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x1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에 또 분명히 얘보다 작은 애들이 있잖아. 그것과 별개로 여기 있는 y값은 얘의 y값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끌고 가는 거예요? fx1 마이너스 gx1이라고 얘기하는 게 실 전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로 얘를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뭐냐면 fx가 갖는 모든 값이 gx가 갖는 모든 값보다 크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한글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fx의 최소값조차 최소값조차 gx의 최대값보다 크더라. 그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fx의 최소값이 얘의 최대값보다 크더라요. 이게 뭔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fx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있든 간에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거나 해야지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른 게 아니라 최대 최소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요거는 판별식이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멘트에 대해서 신경 쓰시면 되냐면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임의의 실수 x1, x2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예민해지세요. 거기도 둘째 줄에 써 있어요.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란 말. 이런 말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문제의 흐름이 이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한 문제고 얘도 한 문제야. 여기 지금 이 두 문제를 섞은 거일 뿐이고. 이해가니? 유택 이해가? 자, 이것도 하나의 유형으로 잡으세요.
이런 말이 등장을 했을 경우에 해석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있지? 617번이요. 오케이. 자, 뭐 틀린 말은 뭐 다 잘 아실 거라고 보긴 하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617은 인수분해는 생략을 좀 할게요. 인수분해까지 3x k제곱 더하기 3k x 3x 맞나? 3x 2k더라 라고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뭐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다행히 인수분해를 안 해도 되긴 하네요. 자, 바로 어차피 얘네들을 뭘 생각을 하면 되냐면 가에서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래요. 그러면 우리가 수원에서도 대충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알파와 베타의 무엇을 갖다 해요? 소수 부분이 같다죠? 그렇죠? 알파 베타의 소수 부분이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딱 칸수로 딱딱이다라는 얘기예요. 뭐 두 칸이면 두 칸, 한 칸이면 한 칸, 뭐 그러긴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자, 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알파랑 x가 베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사이에 만족하는 정수가 두 개라고 해요. 두 개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이야. 야, 베타가 예를 들어서 정수면 알파도 정수여야 되죠. 요 내용 갖다가 그쵸? 근데 덧붙여서 요거랑 딱 끌고 가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가 돼야 되냐면 요거는 베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알파 더하기 1이에요. 한 칸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상식을 동원해서 볼 수 있습니다. 뭐냐? 뭐 숫자가 될 수 아무거나 씁시다. 자, 마이너스 1, 0, 1이다 라고 하고요. 똑같은 예를 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0, 1이다 라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마이너스 1을 포함시킵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재수 없어서 얘가 마이너스 0이었다라고 가정이에요. 어디까지나. 자, 그런데 여기 어때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정수면 이 안에 정수인 거 두 개인 거 이해가세요?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이게 정수가 아니에요. 정수가 아니라고 칩시다. 근데 베타가 정수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알파가 있으면 얘가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얘도 이만큼 떨어진 데에서 생겨야 정수 두 개를 가지고 가죠. 그렇지? 그럼 얘는 여기에서 두 칸을 이런 식으로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해가세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정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 베타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알파 더하기 2라고 하는 놈이 성립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락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정수가 아닌 두 실수라고 써있죠. 자, 정수가 아닌 두 실수면은 뭐라고요? 요놈이라고 했어요. 그쵸? 요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가 만약에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정수가 아니란 말이 딱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수인 경우, 정수가 아닌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겠죠.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얘가 어차피 해가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x가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3k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k로 나와야 되기는 하겠죠. 일단 여기까지도 이해가 가셨으면 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이런 경우만 있는 건 또한 아니죠. 그쵸? 여기에서 3분의 2k x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3k라고 하는 것 양쪽 다 해보셔야 되기는 하겠죠. 이해는 가실 거예요? 이해는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가시면 돼요? 만약에 이 상태였어요. 그럼 얘는 6으로 바꾸자. 괜찮다. 차이가 2가 됐으니까 차이는 6이겠지 이제. 그러면 2k 빼기 k제곱 마이너스 3k라고 얘기하는 게 6인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k가 6인 경우로 따지시면 되겠죠. 그렇지?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확실해요? 헬로 괜찮아요? 6은 뭐냐면 차이가 2였잖아. 근데 여기 어차피 여기서 얘 뺀 놈이 2여야 되잖아. 2인데 여기 어차피 3 들어있으니까 얘 3을 미리 여기다 곱해버린 거예요. 2에다가 3을 미리 2에다가 곱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맞는 조건에 맞게 하셔야 되겠죠? 그치? 이것도 끝까지 일단 볼까요? 끝까지 봅시다. 그럼 얘가 k의 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6은 0이다 라고 해서 k 값이 1이거나 얼마예요? 1이란다. 미쳤나봐. 2랑 3이라고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불행히도 3이 돼버리면 둘 다 정수가 나오니까 이놈 시키는 답이 아니게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확인을 해보시면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k 값이라고 얘기하는 게 6이 나오고 마이너스라는데 6을 집어넣어도 정수가 돼버리니까 안 되겠죠. 찾아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내가 여러분에게 포커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놓치지 마. 정수일 때와 정수가 아닐 때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618번. 근데 얘도 많이 나오고요. 얘도 진짜 많이 등장해요. 얘들 힘들어하는 거 많이 안다라는 얘기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입니다. 자, 그리고 된 나이를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약간 변형만 할게요.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x 더하기 2k 제곱 더하기 7k 마이너스 15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의 식 i를
이제 인수분해하면 x-4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가 됐으니 얘는 해결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얘는 2k k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5 3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되나?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요 자체 내에서 마이너스 붙이면은 얘 맞아 떨어지나요? 그쵸?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많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아래식의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가 돼요? 요게 x가 얘가 2k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1번이라고 합시다. 네. 또는 x가 k 플러스 5보다 크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는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k 플러스 5라고 이야기하는 애가 이거 개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k 마이너스 3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요게 k 플러스 5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그럼 k는 8보다 작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x가 뭐보다? 여기 k 플러스 5보다 작거나 2k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k는 8보다 크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이해 가세요? 여기서 또 되게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 등호 붙였나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얘 진짜 착한 아이들이구나. 정말 너희들은 훌륭한 친구들이야.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다라고 칩시다. 여기서 선생님 또 이제 어떤 고민이에요? 선생님 선생님 등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쵸? 니네 마음대로 아무데나 하나 띄우라고 그랬죠? 위에다 붙이든 밑에다 붙이든 그건 니네 마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아무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살짝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K가 8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얘는 13보다 크겠네요. 13보다 작겠죠? 13보다 작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놈이다라고 얘기를 얘도 이제 얘는 13보다 큰 애가 나오겠죠? 그죠? 13보다 큰 애가 나오고요. 13보다 큰 애가 나오고 요 놈이다라고 하는 건 또 반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쵸?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요거는 뭐예요? 이거 얼마예요? 13보다 x가 크다. 예,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 값이 죄송해요. 요 값이 13보다 크겠죠? 그쵸? 13보다 큰 놈이 작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자, 그리고 요 놈은 얘 어차피 지금 13일 테니까 얘는 13보다 큰 놈보다 어떻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될 게 누구냐면, 자, 내가 알고 싶은 건 여기야.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2에 해당하는 얘네야. 그리고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만족하는 정수가 오직 하나 존재하자 그랬죠. 정수가 한 개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 생각해보자. 요거는 13보다 큰 놈보다 작다며. 한 개를 가질 방법이 있어 없어? 없지. 자, 다시. 자, 요게 k가 8보다 커? 그러면 k 플러스 5는 13보다 커? 그럼 13보다 큰 놈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보다 다 작을 거 아니니? 그럼 얘는 어때? 이거 다 가지고 가지? 그쵸? 정수가 한 개인 게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거를 찾아내셔라라는 얘기야. 말이 된다니까 정말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부분까지 찾아내세요.
자, 이거는 뭐가 안 되는 거야? 정수 한 개가 불가능하죠. 그쵸? 정수 한 개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얘로 가는 거죠. 그치?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요 상태일 때도 생각을 해보자. 자, 요 상태일 때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K가 8보다 작아요. 그럼 요것도 8보다 작은 애보다 크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자, 요 놈이 가져간다고 칩시다. 요 놈이 가져간다고 치면 얘가 한 개를 가져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이 상태일 때? 여기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 말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자, 그리고 여기 상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부등식을 만약에 쓰자라고 이야기하면 이 보라색 같은 경우는 얘가 2k-3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보다? 같고 2고 그 다음에 어디 갔니? k 플러스 5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1을 가져가야 되고 0보다는 커야 되는데 0에 닿으면 안 되죠. 그쵸? 근데 1에 닿아도 상관은 없죠. 그래도 포함하니까요. 그러면 얘는 뭐를 붙이셔야 되겠죠. 다음은 살구색으로 가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그 다음에는 이번엔 여기를 포함시킨다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이렇게 있어야 되고 하얀 바깥으로 뻗어나가야 되죠. 그치? 자, 이 상태에서 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과 얘가 누구냐? 얘죠? 2k 마이너스 3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일단 마이너스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은 가져가면 두 개가 되니까 안 되고 그럼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마이너스 3을 돼야 되니까 등호 붙여야 될 것이고 그럼 이 다음 거에 상관없죠. 여기 등호 붙여도 상관없죠. 등호 붙여도 포함하지 않네요. 죄송해요. 여기 등호 붙여도 포함하지 않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누구니? 누구야? 얘구나. 얘는 k 플러스 5라고 얘기하는 건 어때요? 2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커도 돼요. 커야 되는데 등호가 있는다라고 해서 구멍 뚫어진 놈이니까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립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죄송해요. 얘가 여기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어도 상관은 없네요. 그치? 여기에 있어도 얘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그쵸? 자, 그리고 이번에도 얘가 여기에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얘를 어차피 포함하지 않잖아요. 이 정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얘는 1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정정하겠습니다. 오, 땡큐. 자, 일단 이번에는 4번의 문제라고 하니까 봅시다. 자, A는 6,3이래. 자, 여기서 이렇다고 해서 X축, Y축, 6, 3 이러는 순간 내가 올라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걸 하지 마. 자, 그리고 AB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58이래. AC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10이래. 그러면 뭐가 또 올라야 돼? 이거 어디서 봤니? 한번 중선 정리해서 얘를 본 적이 있네요. 그렇죠? 맞죠? 게다가 제가 그런 말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합버스 중선 정리는 어디서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 무게중심. 이 말이 들어있을 경우에 거의 100%입니다. 왜? 무게중심이란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활용하자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일단 AB가 더 길고 AC가 좀 짧겠다. 그럼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그려봅시다. 뭐 어때요? 막 그리는 겁니다. 이게 A예요. 6,3이래. 그럼 여기가 B래. 그럼 여기 뭐 길이 굳이 안 쓰고 C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여기에 이렇게 M 이랬던 거 기억이 나시죠?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B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구애가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인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기억이 나시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G라고 이야기하는 게 4,1이래요. 자, 그러면 요 놈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4, 2, 그러면 20인가요? 그러면은 요 값이 여기가 이제 루트 20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만큼의 2루트 5니까 전체는 3루트 5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AM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됐어? 얘가 45가 됐죠. 그렇죠? 요 놈이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예요? 68이에요. 그럼 이 약분하고 보면 BM의 제곱 더하기 45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 5구 AM의 제곱. 그렇죠? 요게 잠깐만, 내가 뭘 계산 잘못했지? 얘가 2. 2이구나. 죄송합니다. 2루트 2. 2니까 2루트 2네요. 죄송해요. 아까 제가 16으로 생각을 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게 루트 2니까 3루트 2네요. 3루트 2면 얘가 18. 얘가 18. 그러니까 요게 얼마가 나와요? 이제 약분을 했으니까 요게 34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걸 바뀐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BM의 제곱이 16이니까 BC의 길이는 4가 돼서 8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지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637번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값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얘를 모른다라는 건 절대값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B라고 얘기하는 거는 2입니다. 그러면 P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P를 X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다? AP의 길이를 절대값 X 플러스 1 BP의 길이를 절대값 X 마이너스 2 이걸 놓친 겁니다. 또 왜 이렇게 되냐라고 얘기하는 분이 많은데 분명히 절대값 설명할 때 뭐부터 했어요? 절대값이란 X와 마이너스 1 사이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얘기했어요. X와 2 사이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개념입니다. 내가 수학상을 하면서 개념 이야기를 거의 안 했고요. 이게 유일한 개념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선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고요. 자, 그럼 결국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1 더하기 x 마이너스 2 놈이다 라고 하는 게 7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뭘 구하시면 돼요? x의 범위를 구하시면 돼요. 자, 이게 알파, 베타다 뭐 이렇게가 나왔다고 칩시다. 해도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길이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시면 되겠죠. 개념적인 걸로 확실히 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게 뭐지? 나는 이걸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질문자가 누구였죠? 얘를 쓰시면 안 돼. 얘 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절대값입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x와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인 거. 이런 거. 자, 그리고요. 640번에서는 식의 의미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y 13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아이를 루트에 무엇을 x 플러스 3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의 제곱으로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하냐면, 그러면 x, y와 마이너스 3, 2 사이 거리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네, 식의 의미를 파악하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뒤에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y 플러스 17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럼 얘는 x, y와 1, 4 사이 거리가 됩니다. 그럼 걔네 거리가 이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 요거는 대략적으로만 해봅시다. 대략적으로만 해보시면, 자, 1,4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에 있었고요. 마이너스 3,2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대충 여기에 있었다라고 칩시다. 자, 근데 x, y가 여러 개가 있겠지, 그치?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거리의 최소는 뭘까요? 여기 사이에 x, y가 들어있으면 상관이 없겠죠. 그쵸?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생각했어. 최소 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얘는 그 최소 값이 다른 형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x, y의 자치의 길이도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치의 길이도 되고요,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x, y가 여기 어디에 있든 상관은 없죠. 그치? 거기까지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뭐 답은 이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게 답은 얘예요. 자, 다음은 642번입니다. 자, 642번의 문제에서는 죄송합니다. 그림과 같이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의 도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과 을이 각각 720m, 960m 떨어진 지점에서 동시에 40분 분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을이 출발하고 96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 분석만 조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이렇게 40t만큼, 역시 마찬가지로 40t만큼 가더라 라는 걸로 갈 수가 있겠죠. 속도차 있을 수도 있겠죠. 맞죠? 자, 그러면 남은 놈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면, 왜냐면
얘가 지금 가장 가까운 거리다라고 가장 가까운 지가 출발한 지 얼마고 최소가 얼마냐 뭐 이런 거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사이의 거리가 필요하겠죠. 그치? 사이 거리가 필요하겠죠. 네. 자 그러면 얘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사이 거리다라고 하니까 여기는 960 마이너스 40t 여기는 얼마였지? 720 마이너스 40t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피타 세우면은 여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최소인데 찾아볼 수 있기는 하겠죠? 그렇죠? 찾아볼 수 있기는 하죠? 이해 가시죠? 그치? 자, 다만 이게 객관식이야. if 이 아이가 객관식이라면 960 마이너스 40t와 720 마이너스 40 미쳤나봐. 아니다. 곱하기가 아니니까 그냥 둡시다. 객관식이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냥 계산으로 노가다가 띱시다. 그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니까. t로 묶으셔야 되는데 t를 묶으시면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맞나? 이다 라고 하고요. 700마이너스 오케이. 상관없네요. 네, 제곱합이니까 그대로 가주셨으면 그냥 풀어주시죠. 뭐 아니에요. 그냥 풉시다. 그냥 푸세요. 죄송해요. 그냥 푸세요. 네, 그냥 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선지훈?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643번은 자 둘레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자 무게중심 뭐 생각해보자. 하프스 생각해보자. 이해가시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정삼각형이고요. A가 3,5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이걸 차별평면에 옮기지 마라. 끝난 거야 거의. 자 그랬을 때 무게중심이 대충 이 정도 있겠지. 얘가 마이너스 1,2라고 이야기를 해. 4, 3, 5네요. 그쵸? 얘가 5예요. 숫자는 개 더럽네. 숫자는 좀 더럽네요. 그러면 얘네가 전체 길이는 7.5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죠? 그쵸? 맞죠? 그쵸? 그러면 7.5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2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죠? 그쵸? 그러면 루트 3분의 15가 한 변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한 변이 되니까 이만큼이 한 변이니 한 변 곱하기 3 하면 둘레가 나오겠죠. 쉽죠? 파분수도 아니었어. 이건 너무 그랬죠? 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너 이거를 평면좌표에 옮겼는지. 옮겼나요? 어머, 안 돼요. 빛의 미술 잡을 때는 옮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옮기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644번의 문제도 봅시다. 자, 644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디 봅시다. 자,
여기서 포인트 밑으로 가주세요. 삼각형 ABC의 뭐? 외심이 변 BC 위라고 합니다. 뭐다?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하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제부터 막 합시다. A, B, C 단지 어디에 있기를? 외심이 빗변에 있기를. 이러면 되죠. 오, 뭐야? 길이 같아. 그렇죠. 맞죠? 그리고 얘가 누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가 2, 1. 개소리, 그죠? 자, 이렇게가 되기는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뭐, A 제곱 더하기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입니다. 누굽니까? BC의 제곱이 되면. 그쵸? 맞죠? 그러면 요거는 A5의 제곱의 4배가 되겠죠. 그치? 요게 2분의 왜 그렇죠? A5는 2분의 1 BC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646번의 문제입니다. 네. 자, 얘네로 하는 삼각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문제 설명이 조금 길기는 하네요. 자. 여기서 A가 근데 이거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얘들아. 뭐를 잘 들으라고 얘기하냐면 A는 0,1이고 B는 1,0이다. 뭐 이걸 잘 들어라.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자, 그리고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었죠. 8,1이요. 하는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이 있었고요. 요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AB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P는 AB고요. P라고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네가 외접원과 만나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삼각형 ABC하고 외접원과 ABC의 외접원과 누구랑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직선 BP와 만나는 점이라고 그랬어요. 그 점을
Q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랬을 때 얘네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봐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첫째. 문제에서 외심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는데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될 거는 요 놈이 그거 뭐라 그러냐? 직각삼각형이 되냐 안 되냐예요. 1차적으로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 제일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가볍게 뭐 중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래서 AB 길이를 대충 구해보니까 루트 2 그냥 제곱합시다. 2라고 했어요. 자, BC의 제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보니까 49, 50이 됐어요. 50 맞나? 50이 됐어요. 자, 그리고요, 또 이번에는 AC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얘가 뭐가 됐어요? 64가 됐어요. 희망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렇죠? 이걸 내가 그랬잖아요.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얘가 만약에 빗변이면 땡큐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요 외심은 어떤 문제를 받게요? 개노가다로 받게요. 정말 하기 싫죠. 그래서 AP의 제곱이 BP의 제곱이고 CP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외심의 정의 맞잖아? 그렇죠? 이런 거리가 다 같아야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게 A, B라고 그랬으니까 A 제곱에 B-1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A-1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A-8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연립을 막 했어. 누가? 니네가 연립을 막 했어. 그러니까 A가 4가 나오고 B라고 하는 것도 4가 나오더라 라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락 여기까지도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직선 BP라고 합니다. 뭔가요? 뭔가요? 반지름이죠. 얘와 만난다. 누구랑? 외접원이다. 그렇죠. 맞나요? 그러면 B하고 P하고 Q는 일직선에 있고, 요게 지름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BQ는 지름이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되죠. 그렇다면 삼각형 ABQ는 얘는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게 B고 이게 A고 Q라고 되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한 건 뭐예요? AB의 길이를 구하시고 AQ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자, 물론 우리가 Q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는 부분도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Q 좌표 되게 쉬워요. 자, B라고 얘가 일직선상에 있다고 했잖아. B가 1,0이었지. 그쵸? B가 1,0이었어요. 자, 그러면 P가 4,4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3이죠.
그쵸? 그러면 Q는 플러스 3을 해서 이 값이 얼마다? 7이더라 라고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또 얘는 4예요. 여기는 4가 되니까 8이라고 잡으실 수가 있죠. 이렇게 Q좌표는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AQ 길이 구하는 게 조금 나아질 겁니다.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자, 잘 생각해봐요. 원을 그리지 않았어요. 원을 그리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리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되게 힘들어요. 힘들 거예요. 아마 해보세요. 자, 그리고 647의 문제도 보겠습니다. 647번의 문제네. 어머. 아하. 그러네요. 자, 여기서는 A, B는 5고 AC의 길이 3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랬을 때 BC를 1대3으로 내분, BC를 1대3으로 내분을 했다. 그게 D라고 하면 요거는 무슨 문제냐? 길이나 등분을 이용해서 평면 좌표로 이동시켜 봅시다. 그러면 사실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요만큼을 K라고 하고 여기를 3K라고 치면 비슷하게 잡을 수는 있겠지. 그쵸? 비슷하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A를 A, B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가 5가 되고 여기는 3이라고 하고 여기 원점이 되니까 여기 루트 15 뭐 하시면 돼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15라고 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또 A 마이너스 A 플러스 K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25. 자, 여기 되겠지. 자, 이렇게 여기 그러면 A 마이너스 3K 제곱 더하기 얼마? B제곱 이 9라고 하겠죠. 열심히 연립을 하시다 보면 답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648번도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648번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자, 8번에서도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BD가 3BC다 라고 하는데 얘랑 합쳐졌어요. 누구랑? 성분 BC 위에 점 D라고 합니다. 그러면 D는 내분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떻게?
선분 B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하시고 이렇게 똑같이 노가다를 뜨시면 됩니다. 컬? 이게 끝이야. 뭔가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매우 슬픈 문제예요. 도형을 풀지 마. 도형을 풀지 마. 좌표를 옮겨요. 좌표를 옮겨요. 아시겠죠? 좌표를 옮기세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DC에 조금 더 가깝네요. 그쵸? C에 조금 더 가까우니까 이렇게 대충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K가 있냐? 그럼 마이너스 C I시죠? 3C 마이너스 C A, B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A, B, C.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뜻이 있죠? 이게 다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 생각 하지 마요. 아시겠죠? 굳이 그 생각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같은 문제를 2번 풀고 있다는 느낌을 살짝 받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51번의 문제. 그러네요. 자, 문제 읽어드릴게요. 점 A는 마이너스 5,1, B는 1,-3을 이은 A, B 어쩌고 그리고 얘를 내분을 하더래요. 그쵸? 내분을 하는데 요게 제 3석 분면에 있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효준아, 니 내분 좀 먹고 하니? 너 그렸지? 솔직히 얘기해. 그러세요. 그렸지? 그러지 마. 알았죠? 그리지 좀 마. 그러지 마세요. 왜 그려요, 그거를? 굳이 왜 그려서 힘들게 살아요? 자, 이게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한데. 자. 151번. A는 5,-5,에 B는 1,-3. 자, 그리고 A, B를 몇 대 몇으로? 1-t 대 t로 내분을 하더래요. 그렇죠? 그 내분점을 우리는 그냥 P라고 잡아봅시다. 그냥 P. 그럼 P는 쭉. 그러면 2개를 더 더하는 거잖아요. 그쵸? 내분 2개 더하는 거잖아. 그럼 다 1이겠지. 그럼 요것만 기억을 하자. 더하는 거잖아. 그럼 얼마? 마이너스 5t. 그 다음에 더하기 1-t. 이거 마이너스 맞죠?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t 더하기 마이너스 3에 1-t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얘가 음수고 요게 음수다. 그리고 여기서 t의 범위도 친절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끝이에요. 오케이?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또, 뭐이죠? 653번. 그래요. 맞아요. 예. 네. 거지 같을 거라고 저도 봐요. 자, 이게 뭔가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거나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설명을 할 텐데 그렇진 않아요. 자, 653번의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외분하는 점과 내분하는 점 C라고 얘기를 하는 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Hello?
자,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그러면 얘가 지금 M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는 N은 미쳤나봐. C는 여기에 있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요 놈은 전체에서 요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 전체가 M 더하기 N에 M만큼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M 더하기 N에 M의 AB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전체에서 N 얼마큼 차지하고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M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러면 얘가 요만큼은 n-n만큼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전체가요. 전체가 n-m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m이라고 하긴 합니다. 여기가 d. 그러면 요게 실제로는 얼마만큼이에요? n-n에다가 AB 길이만큼이 나오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요만큼이 n인데 얘는 n-n분의 n만큼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AB라고요. 자, 그랬을 때 얘네가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은 AB, AC, AD가 등장을 합니다. 그쵸? AB와 그 다음에 AC는 어디 있어요? AC와 그쵸? AD가 나와 있더라 라는 것을 알아보실 수는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근데 얘네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얘네가 뭐 어떻게 서로 같다 뭐 했다 라고 얘기를 하기가 조금 그래요. 조금 그런데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라면 자 요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얘네들을 AB는 AB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만약에 AC분의 1은 AC분의 1은 뭐예요? M 플러스 N분의 미쳤나봐. N분의 M 플러스 N 곱하기 AB분의 1이죠. 그쵸? 자, 그리고요. AD는 AD분의 1은 N분의 N-N 곱하기 AB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뭐 더해보니 1 두 개를 더해보니까 뭐가 됐어요? N분의 2m에 곱하기 AB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게 됐죠. 그래서 AB분의 2라고 하신다 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요게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느냐? 라면 A, B, 그러니까 AC 체크할게요. 얘 더하기. 그러니까 역수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약간 무의미하긴 한데 AD 어떻게 이렇게 AD 얘 역수가
어떤 수열을 이룬다 그 뜻인데 그게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끼워 맞춘 거예요. 보기에 있는 애들이 A, B, A, C, A, D였길래 그거 갖다 모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짓거리를 해본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얘를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잘 들어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요 내용이 수직선에서도 되지만 평면좌표에서도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1차원에서도 되고 2D에서도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여기 잘 들어주시고요. 자, 654번을 요 느낌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빨리 할게요. 자, 하고 또 하겠다.